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음. 배가 아파서 체했어요. 그 민간요법으로 통할 때도 있지만 안 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의지지. 그게 의지인데, 약이란 거는 서양약, 그러니까 양약이란 거는, 아, 내가 지금 두통이 있다. 이러면은 그 약은 그 아픈 두통을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순간이야. 그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없어진다고.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작용을 하니까. 근데 이 자연요법, 한방도 마찬가지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데, 왜 두통이 생겼을까? 그 원인을 치료를 하는 거야. 그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 그렇다면은 시간이 덜 걸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을 수 있는 의지, 그 지 몸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 당장 진통제란 걸 먹으면 당장 없어져. 한 10분이면 없어지잖아. 근데 이거는 왜 그랬을까 하고 장을 다스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근본 치료가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자. 난 거기에 대한 신념이 분명히 있어. 회장님 그러면 근본을 찾으신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신념이 있다. 근데 이제 막바지 막 4기 5기 되신 분들은 근본을 찾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약을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약은 일단 내 한 예를 들어 줄게. 지금 내하고 같이 이런 분야에서 강연도 하고 이제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은 내보다 나이도 5살이나 적어. 이 양반은 약 10몇 년 전에, 15년은 채 안 됐어 전에 대장암 4기 판단을 받았어. 그게 이미 전이까지 돼가지고 간암까지도.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이 양반은 워낙 또 재산도 많아. 다니면서 해도 어느 병원이나 어느 의사나 받아주는, 이 사람을 받아주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모두 다 자신 없다 그랬고 그냥 집에서 요양하시라고. 그 이 양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했어. 약도 못 쓰고. 약도 못 쓰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재산은 워낙 많기 때문에 내 몸만,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나 병 좀 나서달라. 이러고 그래도 이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 대장암은 4기 정도면 이 장이 거의 다 막혔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진짜 가까운 사람들, 의사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면은 뭐 대장을 통하지 않고 우회해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럼 평생 그 삶의 질이란 게 어떻겠어?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암병동이나 병원에 가서 중병 걸린 사람들 가보면은 그게 사는 게 아니야. 그 왜 그러고 살아야 되냐. 그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받아줄 데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음식으로, 그럼 내가 스스로 치료를 해보겠다. 그래서 음식부터 바꿨어. 음식부터 바꾸고, 그래서 모든 게 소위 말하는 플랜 베이스드로 시작하게 됐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받아줄 수 없어서 시작하게 되신 케이스네요, 이건. 이 양반 같은 경우였지. 그게 이제 10몇 년 전 일이니까. 회장님하고는 다른 케이스지만 어쨌든 자연 치유 요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철저하게 플랜 베이스. 땅의 기운만 받고 자라난 음식들로 시작해서, 그것도 땅도 보통 모든 땅이 같은 건 아니거든. 땅도 비료를 먹고 뭐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화학적으로 관리가 된 땅이 있고,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대로 놔둔 땅, 그게 건강할 수밖에 없어. 그게 소위 말하는 오르가닉이야. 그게 소위 말하는 유기농이야. 그래서 유기농 밭을 일구면서 자기가 먹는 음식을 키워서 자기가 직접 그걸 가지고 먹는, 소위 말하는 이제 삶을 바꾼다는 걸 믿고 시작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그 양반은 하루가 지나고 오늘 밤에 자야 되겠다. 지금 잘 시간 됐다. 그러면은 내가 과연 내일 아침에 내가 해를 볼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으로 잠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몸이 완전히 다 망가졌던 사람이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병원에 가면은 그냥 이 산소 호흡기에 의해서 언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바로 그런 건데, 호스피스 병. 그런데 이 양반은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먹는 음식을 키우면서 또 워낙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확신을 못한 거지. 근데 그게 15년 전이야.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현재 자기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유기농 농장이 20헥타르야. 시민 빈정에 20헥타르의 땅을. 그래 이제 워낙 또 부자였는데다가 자기가 몸이 그랬으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매달 그 사람하고 같이 강연을 하는 게 결국 그 강의야. 그리고 회장님. 그래서 지금 네 오늘 아침에 먹었던 그런 파우더 이런 거 전부 다 그 사람이 만든 거야. 이게 일반 사람은, 왜냐면 회장님 스스로 몸으로 겪어서 아시겠지만 일반 사람은 무조건 아프면 병원을 간다가 먼저인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회장님 그러면 약을 먹으면서 오가닉을 안 먹고 그냥 가공식품, 그다음에 정제된 음료, 그걸 뭐라 정제된 그 뭐지? 정제 밀가루서부터 정제 설탕, 모든 정제된 식재료들. 그런 가공식품들을 그냥 즐겁게 먹으면서 그다음에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또 그분들도 요즘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런지 어떻게 계속 잘 버티고 사시거든요. 3년밖에 못 산다고 받으셨는데 10년 넘게 지금 계속 버티고 사시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자, 우리가 암으로 한번 따지고 보자고. 암이 발생돼서 칼로 째고 제거를 하고 수술을 했다. 그때까지는 또 괜찮다 쳐.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때 만약 암이 제거가 됐다고 암 수술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암 수술이 끝나고 소위 말해서 그때서부터 키모테라피, 항암이라는 게 있어. 사람은 대부분이 그거를 못 견뎌서 죽는 사람들도 많아. 그 항암이라는 과정이 엄청 고통스러워. 그게 항암을 10번을 한다, 20번을 한다, 30번을 한다는 사람들 내가 봤어요. 그러면은 살아만 있을 뿐이야. 사람은 있고 걸어만 다니고 밥만 먹는다 뿐이야. 그 삶의 질이란 게 살아있는 사람의 삶의 질이 아니야. 그게 내가 판단할 때는. 늘 걱정이, 이제 그런 사람 보면 머리도 다 빠지고 그냥 막 그 항암이 하다 보면은 몸을 죽인다고. 이 항암이란 게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주변 세포까지 다 죽인다고. 항생제라는 걸 사람이 먹으면은 이 장 속에 나쁜 균도 사다 죽이지만은 좋은 균도 다 죽여. 그러니까 초토화를 시킨다고 봐요. 항생제를 먹으면은 이 장내 이 미생물을 초토화 시킨다고 보면 돼. 그게 안 좋은 거야. 항생제 같은 거 이런 거.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항생제 같은 거는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야. 그거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거만 죽일 수가 없어.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그 나쁜 세균만 죽일 수가 없어요. 유해균만 죽일 수 없어. 유익균도 같이 죽여버리니까 초토화가 돼버려. 여기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건 장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알기로 그런 사람들이 병원 다니고 수술하고 5년을 살았다, 10년을 살았다,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더라. 호흡 치면서 밥 먹고 술 마시면서 살고 있더라. 그런 사람들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하루에 약을 한 움큼씩 먹어. 약 먹다가 배부르겠더라고, 우리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들이 속에 들어가면 이 몸의 다른 장기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아찔한 거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까지 약이라고 한톨 먹어본 적이 없어. 그 약이란 거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몰라도 약이란 건 안 먹는 거야. 안 먹어야 되는 거야. 약이란 거 찾아 먹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 그래서 모든 것은 자연치유해야 된다. 사람 몸은 자정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또 한번 보여주겠지만은, 우리 집 밭에 내려가서, 이거 지금 내가 지금 가꾼 거야. 나는 바깥에 거는 먹지 말자는 주의야. 일단 안 믿는, 모든 음식은, 바깥의 음식은 안 믿자는 주의야. 그러니까 내가 내 채소를 직접 갖고 와서 내가 여기서 직접 따다가 이제 먹기 시작한 게 벌써 3년 됐다는 이야기지. 사람인지라 조금 나아진다 싶으니까 내가 조금 게을러져. 조금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음식이, 사람은 뭘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자기 몸이었다는 건, 자기 몸은 자기 책임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고 사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고, 그렇게 내가 한번 내 스스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그건 자기 의지다. 장이 안 좋다? 그럼 장을 들여다 봐야 돼. 장이 내는 소리가 분명히 있어. 어디가 내가 지금 아픕니다. 어디가 뭐 내가 지금 이상합니다. 이런 내는 소리가 분명히 있어. 그거를 들여다보고 그 소리에 맞춰서 자기가 가꾸어 줘야 돼. 다스려 줘야 돼. 챙겨 줘야 돼. 그러면은 사람 몸은 아플 수가 없다. 난 그렇게 믿고 지금 살고 있어. 다른 분들은 근본보다도 당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약을 먹는 거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봤을 때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암 걸리셔서 치유하신 분들 얼굴 톤을 보면 회장님 같은 톤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다 시꺼매요, 얼굴이. 그렇지. 그래서 그 항암 때문에 그런 거야. 키모테라피라는 과정을 겪으니까 그런 거야. 그 항암, 키모테라피 보면 항암이 뭐냐? 그냥 결국 방사선을 쏘는 거거든. 그 방사선이 예를 들어서 간이면 간에 가서만 찍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전부 다 같이 투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문제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나쁜 것만 죽이지 않고 좋은 것도 같이 죽인다. 그러니까 몸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지. 장에 대한 이야기, 건강과 장. 우리 옛날에 한국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광고 여러분들 기억하지 몰라도 이 모델이 배를 쾅쾅쾅 치면서 장이 건강해야 된다. 장이 건강하면은 온몸이 건강하다. 그게 우리 그냥 쉽게 들었어. 그냥 광고 카피로. 장에 좋다는 약을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광고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가만 보면 그게 사실이야. 바나나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 예를 들면 바나나 많이 먹으잖아. 바나나가 마그네슘이 많아. 마그네슘이 결국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뇌로 전달해, 뇌에서 이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뇌에 들어가면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걸 생산하게 돼. 자, 한 예를 들면은 장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가바라는 걸 통해서 뇌에 전달해서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장하고 같이 그 멜라토닌이 뭐냐면은 사람 뇌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고 편하게 해줘서 잠을 오게 만드는 거야. 요즘 우리나라 광고를 엄청 하더라고. 멜라토닌 광고야. 그거 먹으면 잠이 온다는 거지. 근데 멜라토닌이 작용하면 잠은 오게 돼 있어. 그러면 사람 몸이란 게, 내가 멜라토닌을 만드는 일을 안 해도 멜라토닌이라는 게 약으로 들어오니까 뇌나 장에서 멜라토닌 생성 작업을 안 하게 돼. 그럼 평생 멜라토닌 먹어야 되는 거야. 잠을 자려면. 몸에서 안 만드니까. 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장과 뇌에 연관된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몇 날 며칠 해도 몰라줄 정도로 많아. 그래서 내가 모든 이런 이론들은 나도 옛날에 몰랐어. 이게 내가 경험을 해가면서 책도 보고
이야기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의 축적된 노하우야, 그게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같이 쉐어하고 싶다.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다. 왜냐하면은 사람 건강은 그렇게 그런 이론적으로 나름대로 그걸 알게 되면 지 몸을 알게 되면은 지 건강은 지가 챙길 수밖에 없어. 건강해져. 그게 내 주장이야.